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약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XRP 같은 경우는 반등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은 22센트이고요. 오늘도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런 소식에 힘을 받아가지고 좀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크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업비트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무려 580억 원 정도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공지를 띄울 정도면 해킹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아직까지도 이런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킹 터지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통째로 흔들리곤 했었는데 이제 뭐 면역이 됐나 보죠. 자, 그리고 XRP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내에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정말로 언젠가는 이것에 대한 지위를 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왜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가. 온갖 잡코인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오르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펌핑이 오는데 XRP를 올려주지 않거나 혹은 누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나 이유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빵영의 임원들을 전부 다 인터뷰를 했었던 이 제이킴씨, 제이킴쇼에서 직접 수요를 방문해가지고 빵영을 또 인터뷰를 했었죠. 이 관련된 소식이 오늘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잠깐 또 빵영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을 약간 좀 실망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영이 말하길 리플사는 기존 통신은행의 시스템에서 2조 달러의 XRP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자, 엄청난 돈이죠. 2조 달러라고 합니다. 최근 제이킴쇼에서 빵영은 인터뷰를 통해 XRP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나은 돈의 움직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통신은행 시스템에서는 은행들이 전세계 곳곳에 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돈을 미리 맡겨놓고 사용해 나가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구식이고 너무나 번거롭다. 리플사의 XRP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실시간 유동성을 통해서 그런 구식 시스템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빵영은 ODL을 통해 현재 시스템을 대체하고 2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100조 달러가 전세계 프리펀디드 어카운트에 묶여있다. 자, 100조 달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부채가 23조 달러니까 거의 한 4배가 좀 더 되는 그런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묶여있는 돈을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은 엔진에 있어서 사용되는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일이 없으면은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리펀디드 어카운트에 묶여있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묶여있는 돈의 양을 줄일 수 있다면 전세계 경제의 발전에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리플사는 조금씩 그 양을 10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9조 달러에서 다시 8조 달러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리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이토록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2조 달러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조 달러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이 XRP 움직임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호재가 공개적으로 발표가 된다. 그리고 그 2조 달러를 사용하게 되려면 빵영이 여기서 이야기를 했듯이 통신은행들, 기존에 있는 은행들이 ODL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쪽에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2조 달러라는 돈이 XRP로 환산이 되고 은행들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XRP를 사용한다. 그 정도의 호재가 나와준다면 XRP 가격은 오르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고요.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가격을 누르고 있었다면 그때쯤 되면은 더 이상 누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걸리는 시간이 꽤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XRP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가장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취적으로 빵영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가 만들어낸 실시간 유동성, 전에는 엑스래피드로 불렸던 ODL은 은행들이 규제를 지키며 암호화폐를 사용하는데 돈을 더욱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왜냐하면 은행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암호화폐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리플사는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보낼 수 있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파트너십들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금은 순식간에 XRP에서 법정화폐로 변환되게 된다. 바이언은 지금 현재 머니그램이 그들의 총 송금량의 10%를 XRP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것은 리플사가 XRP를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첫걸음이라 이야기를 했다. 리플사는 앞으로도 많은 송금로를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호주와 태국이 될 것이다. 자, 호주는 일단 뚫렸죠. 이제 태국 쪽을 뚫으면 되겠는데 일본도 좀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인터뷰가 또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빵형이 이야기하기를 국제 송금 분야에 있어서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XRP를 사용할 경우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 법정화폐를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이틀에서 3일 걸리게 되는데 XRP는 오히려 변동성이 더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은 원리로 비트코인보다 XRP가 낫다라는 부연 설명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결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리플사에게는 이 장기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면을 봤을 때 XRP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과연 지금 리플사가 하려는 일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리플사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소식입니다. 리플사의 파트너죠. 피나블러가 이번에 알리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둘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사상에서 리플사에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피나블러는 엑스커런트의 기술을 그중에 그들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UA 익스체인지에 적용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이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이 빵형이 알리페이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었고, 인터넷 도메인 중에 alipay.ripple.com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딱 여기까지만 사실이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이제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그들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장차 미래에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가? 오늘도 돌고 도는 희망회로를 넘어서 다음엔 제대로 나온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요일 때, 이 저번 수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번 수요일 때 리플사가 새로운 플랫폼 및 서비스를 이제 공개를 했었죠. 리플넷 홈이라는 것이었었는데요. 이것이 공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엇갈렸었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이죠. 저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참신하고 리플넷 멤버 간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사기 쳐먹으려고 해쳐먹으려고 뭐 하나 또 만들어냈다 이런 반응이었었죠. 자, 아무튼 이 리플넷 홈을 통해 가지고 뭐 이번에 공개적인 부분으로는 최초로 새로운 파트너십이 또 결성이 됐습니다. 리플넷 멤버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무튼 머니넷 인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넷 인트와 머니매치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서 머니넷 인트는 3개의 추가적인 법정 통화를 통해서 지불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추가된 통화로는 호주 달러, 말레이시안 링깃, 그리고 브루네이 달러, 이렇게 3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부분을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니넷 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개의 추가적인 법정 화폐 지불 경로가 뚫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이런 과정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플넷 홈을 통해서 리플넷 멤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를 바라본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서 리플넷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나빈 굽타 씨가 2019년 IFTA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짧은 행사 소식이 나왔고요. IFTA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열리는 핀테크 행사로서, 나빈 굽타 씨는 전에 인도에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셔널 페이먼트 관련된 기관에서 꽤 높은 위치까지 차지를 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잠깐 보게 된 건데요. 이 알렉스 쿠르거, 나름 꽤 알려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특징은 비트코인은 좋아하는데 XRP를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XRP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힘을 못 내가지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차트를 올리면서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XRP가 가격 빵원을 향해 회귀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된 것이 이 Linear Regression Forecast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2월이면은 XRP가 빵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망발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악의적인 그런 분석 및 게시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빵원이 됩니까?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거래소들도 들고 있고 투자자들도 들고 있는데 빵원이 될 수가 없죠. 그냥 가격이 떨어지니까 조롱하려고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각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뭉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헐뜯고 싸우고 있죠. 물론 XRP가 가려고 하는 길이 비트코인과는 정반대의 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데서는 반발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내년 2월쯤 해가지고 XRP 빵원 안되면은 최소한 정식적으로 사과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센텐들 뱅크의 아나 보틴이 멕시코 대통령과 이렇게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안중고님께서 멕시코에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 기사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11월 27일부터 미국에서 멕시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단지 이것은 첫걸음일 뿐이며 내년에는 산탄데르 지점뿐만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이나 산탄데르 고객이 아니어도 미국 지역 내에서 어느 곳에서 송금을 하든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나왔네요. 자, 일단 이것이 원페이 FX와 파고 FX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두 센텐더 뱅크의 서비스 모두 엑스커런트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멕시코와 미국 간에 이런 새로운 송금 서비스가 등장한다는 데 있어서 머니그램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이벌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센텐더 뱅크에서도 엑스커런트를 넘어서 이 엑스래피드 ODL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니면 설마 이것이 ODL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안종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센텐들 뱅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영상들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영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께서 봐주시는 이 모든 광고들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